추천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서 들어오시고 형님도 어제도 결과가 좋았습니다. 폐관 수련 이후에 계속 잘 들어오네요. 메인 더진 건 다 들어왔고 올킬 할 수 있었는데 메이저도 어저께 예. 맨 왼쪽 거는 이제 전날에 이제 2배 올려서 먹은 거고 오른쪽 2개가 이제 어제 축구는 그냥 몰빵 던졌어요. 몰빵 던졌고 메이저 메인 서버 갔는데 콜로바가 조금 야 센자텔라 진짜 이렇게 잘 던지냐. 아무튼 뭐 메인 4개 이틀 동안 다 잘 들어와서 폐관 수련에 나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경기들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클럽 월드컵도 뭔가 쉬운 것 같으면서 뭔가 아리까리 클럽 월드컵이 쉬운 거 느낌상으로는 그러니까 딱 봤을 땐 쉬워 보이는데 하도 뭔가 그림이 아리까리하고 메이저리그 이제 경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뭐 한 15경기 있으면 8에서 10경기 골라서 가잖아. 근데 오늘 뭐 10경기도 안 돼가지고 그 안에서 골라야 되니까 좀 빠듯한데 어쨌든 기세가 좋고 분석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어제도 승패는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. 언어가 좀 틀렸지만 갑시다. 볼티모어 대 텍사스 시작부터 조금 어지러운 매치죠. 트레버 로저스 대 패트릭 코빈 자완 선발끼리의 대결인데 트레버 로저스도 지금 올 시즌 3번째 등판이고 직전 등판은 털렸습니다. 템파베이한테 3회에 이제 3점 주고 8출루 내주면서 이제 강판을 당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. 텍사스의 타선이 워낙 기복이 심하고 사실 기복이 심하다기보다 이제 좀 안 터진다라고 보는 게 맞죠. 거의 터지는 날이 없잖아. 맨날 저득점 가다가 이제 마운드가 그래도 좀 최근에는 조금 비교적 불안했는데 앞전에는 이제 좀 든든했으니까 실점을 많이 안 내줘서 이제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뭐 어떨지 좀 봐야겠습니다만 패트릭 코빈이 의외로 올 시즌에 굉장히 잘 던지다가 올 시즌 처음으로 직전 등판에 4실점을 했어요. 코빈이 놀랍게도 앞선 12번의 등판에서 4실점 이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러다가 처음으로 직전 6월 18일에 캔자스전에 5이닝 4실점으로 13번째 등판 만에 4실점을 했는데 약간 무서운 건 결국에 그거겠죠. 한 번도 없다가 이게 거의 약간 진짜 뭐 이상기후 느낌이었거든요. 이게 말이 되나? 싶은 느낌이었는데 자기 자리 찾아가나 싶은 그게 오늘 좀 걸리는 부분일 거고 한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는 자완상대 볼티모어를 크게 믿지는 않습니다. 코빈이 자기 자리 찾아가면 또 4실점 5실점하고 무너질 수도 있고 막말로 볼티모어도 그 가장 최근에 자완들은 좀 공략을 하기는 했었어요. 지난번에 이제 에인절스전에 그 타일러 앤더슨이나 기쿠치 정도는 충분히 이제 공략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아직도 꼴등이에요. 자완 상대 그 OPS 팀 OPS가 아직도 꼴등이야 메이저리그에서 아직도 꼴등인데 그래서 이거는 9.5 언더 보겠습니다. 텍사스 타선도 이게 타일러 로저스가 잘 던질지 못 던질지 모르겠어요.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높지는 않은데 텍사스 전체적인 타선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점수가 안 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존나 많이 나거나 아예 거의 안 나거나 그럴 것 같아요. 경기가 기본적으로 양팀 타선에 대한 자원 상대나 기본적으로 타선이 터지는 게 너무 뜨문뜨문 터지니까 9.5 언더로 보겠습니다. 9.5 언더로 넘어가고 두 번째 이 경기가 어려운 이유는 선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슈엘렌박이고 그리고 요즘 매치 마운드가 기본적으로 무너졌어요. 선발진에 대한 부상도 늘었고 오늘은 데이비 피터슨 가장 그래도 지금 선발 중에 가장 믿음 꾸준하다고 볼 수 있는 데이비 피터슨까지도 이제 필라한테 그냥 후들겨 맞으면서 뭐 선발이고 불펜이고 계속해서 부상도 마찬가지지만 무너지고 있는 타이밍에다가 빠따도 사실 지난번에 필라와의 두 번째 2차전에서 이제 아벨 상대로 연속 홈런 치고 하면서 좀 살아난다 싶었는데 바로 오늘 루자르도한테 완벽하게 그냥 아무것도 못했죠. 웨지 타선이
그래서 흐름상으로는 애틀란타가 저는 비교적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. 블랙번 당장에 믿을 수도 없고. 근데 문제는 블랙번이 세부 지표 자체가 아주 나쁘진 않아요. 최근 등판 기록만 봤을 때는 첫 등판 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으면 다저스전에 5이닝 무실점이었죠. 그 이후 세 번의 등판에서 다 불안했는데 콜로 상대로 이제 불펜으로 나와가지고 다저스 땐 선발이었고 4이닝 3실점. 그 템파전에도 불펜 나와가지고 이때는 아웃카운트 하나 잡고 4실점이었고 직전에 애틀란타전이었죠. 그리고 이땐 선발로 나와서 3과 3분의 2이닝 4실점 대신 이제 3자책이었고 계속 불안한데 계속 터지고 있는데 계속 중간에 이제 뭐 이닝도 못 먹어주고 처음에 다저스점만 잘 던졌지. 세부 지표 자체는 준수하긴 합니다. 방어율이 뭔가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없는 게 좀 그나마 불안 요소고 슈엘렌박 같은 경우도 매치를 연짝으로 보는 거긴 하잖아요. 뭐 5월부터 해가지고 5월 초중순부터 해가지고 계속 잘 던졌고 지난번에 이제 완투까지도 미러키 전에 9이닝 2실점으로 완투까지도 했었는데 직전 매치 전에 좀 불안하긴 했어요. 물론 2이닝은 7이닝 먹었습니다만 4실점으로 상당히 불안했었고 또 연짝으로 만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그리고 수입이었어? 애틀란타가 매치를 한번 수입했잖아 홈에서. 지금 4연전이거든요 이게. 더군다나 오늘이 매치업이 이렇잖아요. 다음날 매치업이 몬타스 대 스트라이더인데 이거 게임이 되겠나? 이게 지금 애틀란타가 몰렸고 몰릴만한 지금 양 팀의 좀 분위기 또 선발 매치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음날은 이거는 매치가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스트라이더 몬타스는 제가 볼 때 무조건 털릴 것 같거든요. 스트라이더로 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좀 폼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물론 뒤에는 이제 좀 여기는 이제 매치가 좀 유리하고 푸엔테스인가? 지난번에 이제 마이멘트 털린 놈 요건 이제 매치가 확실히 유리하고 마지막은 이제 반반 싸운 것 같아요. 홈즈가 똑같네. 클레이 홈즈 대 이제 그랜트 홈즈. 여기는 좀 비슷비슷해 보이고 여기는 기울었고 여기도 좀 기울었고 선발 매치마다 여기도 좀 기운 느낌인데 지난번에 수입 나와가지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홈에서 그게 좀 어쨌든 타선이 그리고 오늘 루자르도한테 막힌 거는 솔직히 루자르도가 너무 잘 던지긴 했어요. 매치가 뭔가 못 쳤다기보다는 루자르도가 너무 잘했어가지고 그 전에 아벨 털고 이제 타선이 한번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애틀란타 사이드로 봤습니다. 다만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큼 아주 좋아 보이진 않아요. 제 생각에는 굳이 보면 애틀란타 사이드로 보겠습니다. 넘어가고 어느 번도 잘 모르겠어. 다음 경기. 그거 제가 오늘 까먹지 않고 말씀드릴게. 메이저 경기 가장 좋아 보이는 거. 오케이. 내일 축구 어렵다기보다는 좀 까다로운 느낌? 그게 그 소린가? 이따 분석하면서 뭐 얘기해 봅시다. 세 번째 신시내티 대 양키스. 로돌로 대 이제 위난스. 올 시즌 이제 첫 등판입니다. 올 시즌 기준으로는 작년까지 이제 애틀란타에 있었었고 뭐 애틀란타에서 이제 마이너에서 계속 던지다가 땜빵으로 몇 번 나왔죠. 2번. 그 전에도 이제 애틀란타 소속에서 이제 땜빵으로 몇 번 나왔었고 마지막에 좀 기회 준다고 해가지고 눈에 띄는 점은 뭐 로돌리아 형님들 다 아실 거고 이 위난스라는 놈이 눈에 띄는 점은 올 시즌에 이름이 위난스인지 모르겠어요. 눈에 보이는 발음은 위난스인데 마이너 기록이 0점대입니다. 0.797몇이었나? 무슨 기억이 안 나. 아무튼 0점대요. 마이너 기록이. 뭐 한 10경기 정도 나온 것 같고 7승 0패인가 그래요. 투수 기록은. 재작년이나 그 전에 마이너 기록은 이제 3점대 혹은 2점대 해가지고 2, 3점대였고 올해는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. 특히 올해 우타자 상대로 OPS가 이제 4할 7푼인 것 같아. 4할 7푼 8리 기록상으로는 우타자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한 투수입니다. 우투수입니다. 우투수 부분이고 또 볼 부분은 작년에 어쨌든 애틀란타에서 땜빵으로 2차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신시내티 상대로 한번 던졌어요. 작년에 신시내티 상대로 한번 던졌는데
2와 3분의 2이닝 7실점으로 개 털렸습니다. 홈에서 애틀란타 시절. 한번 봤어. 원래 좀 이런 애들은 좀 자주 보지 못하니까 사실 그런 빨이 좀 생소함의 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물론 이게 금방 찔끔 던지고 내려가가지고 털리고 내려가가지고 뭐 하긴 합니다만 한번 보긴 봤어요. 작년에 애틀란타 아니 신시내티가 심지어 털기도 했었었고 올해 0점대에서 이제 뭐 등판하는 부분이 좀 매섭긴 합니다만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마이너 기록은 괜찮았어요. 두 번 나면 2점대 3점대 이랬는데 작년에도 이제 두 번 올라왔는데 한 번 이거였고 한 번은 매치 상대로 5이닝 7실점했어요. 두 경기 등판에서 둘 다 작년에도 2점대인 걸로 기억하는데 마이너 기록은 근데 마이너 기록은 사실 이제 마이너랑 메이저랑 수준이 다르니까 재작년에도 5점대였습니다. 재작년에도 6번 등판해가지고 뭐 잘 던졌던 경기들도 있어요. 막 7이닝 무실점한 것도 있는데 털릴 때 그냥 주장창 털린다. 막 6점 그냥 아예 터져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게 더군다나 당연히 믿을만 선발도 믿을 수가 없는데 양키스가 어쨌든 불펜이 숫자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리즈를 봤을 때 3연전인데 다음 등판들이 양키스 선발이 로돈이랑 이제 프리드예요. 요 뽀시르긴 아닌데 95년생인가? 얘 다음에 로돈 그 다음 프리드야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시내티가 자완 상대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거든요. 근데 뭐 리그 에이스 수준 자완들이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못 이기면 제가 볼 때 수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. 올해 신시내티가 상대팀이 자완 선발에 나왔을 때 기록도 안 좋아요. 당연히 팀 오펜스는 저 밑에 바닥에 있고 팀 승리도 이제 9승 15패입니다. 올해 신시가 5할이 넘잖아 지금. 5할이 넘는 승률인데 자완 상대했을 때 지금 40%가 안 돼요. 37.5%인가 이거. 승률이. 상대 자완 선발 나왔을 때. 그냥 자완일 때도 이런데 에이스급 자완들 나오니까 더 빡세겠죠. 그래서 이거는 양키스 찍기에는 기본적으로 선발도 당연히 믿을 수가 없고 뒤에 선발들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굳이 갈 거면은 뭐 내일 로돈 때나 아니면 다음날 프리 때 가는 게 낫지 않을까. 신시내티 역배 보고 2.5 프랜스 보겠습니다. 뭐 다행인 건 2.5 프랜은 있네. 그래도 역배는 뭐 조금 빡셀 수는 있는데 근데 요즘 신시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. 이번 신시가 그렇게까지 만만하진 않아서 한 게임 정도 딸만한 것 같아. 양키스도 뭐 볼트 잡고 살아나긴 했는데 다만 걸리는 부분은 참 말씀 안 드는 로돌로가 홈에서 안 좋기는 해요. 홈에서 5점대고 원정에서 이제 2점대입니다. 로돌로가 원래 홈에서 못해. 로돌로가 신시내티 탁구장에서 약한 모습이 좀 있는데 비교적 최근 경기들은 호투를 하긴 했어요. 6월 경기들은 좀 호투를 했습니다. 대신 로돌로가 6월 달에는 이제 물론 이제 상대가 미네긴 했습니다만 6이닝 2실점 했었고 6월 7일에 애리조나 상대는 6이닝 3실점. 6월 달에 로돌로 홈 경기들은 퀄스는 다 찍었어요. 물론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5점대인데 6월 달 기준으로는 둘 다 퀄스는 찍었다. 신시 역배 프랜슨 사이즈로 보겠습니다. 네 번째 미네소타 대 시애틀 베일리 오버 대 브라이언 후. 미네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질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결국에 9.5의 오주들 날카로워. 프리스터가 요즘 좋았는데 9.5 주길 뭔가 했는데 양선발이 다 털리면서 순수 빠따전으로 갔었고 결국에 이제 미러키가 그래도 승리를 좀 가져온 부분인데 페스타가 너무 처맞았죠. 8점 주고서 사실 이길 거 기대하면은 그나마 불펜에서 뒤집을 뻔하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맥일이 그래도 막아주면서 또 패배를 당한 미네소타인데 선발부터 불안합니다. 선발부터 요 시리즈도 4연전이거든요. 기본적으로 베일리 오버가 최근에 흐름이 많이 안 좋아요. 시즌 첫 경기 털리고 나서 쭉 잘 던지는 구간에 있다가 뭐 5월에 ERA 거의 0점대 아니었나요? 베일리 오버가 엄청 잘 던졌었는데 6월 들어오자마자 5실점, 7실점, 4실점 3경기 도합 피홈런이 7번. 직전 등판도 불안했었고 신시전에 4실점으로 6월에 지금 8점대입니다. 시애틀이 타선이 물론 저기 컵스 리글리필드 바람 거의 강풍일 때 또 많이 친 거긴 합니다만 최근에 시애틀 타선이 나쁘지 않아요. 랄리도 계속해서 홈런 치고 있고 그나마 시애틀이 최근에 저등했을 때가 크로시한테 한번 막혔을 때
그리고 지올리토 진짜 이날 진짜 엄청 긁혔거든요. 지올리토 역대급 전성기 모드 나왔을 때 이 두 경기 제외하고는 그래도 최근 뭐 일주일 동안은 빠따가 좀 꾸준히 내고 있는 그 부분이고, 브라이언은 올 시즌 어쨌든 시애틀이 전체적으로 투수진이 예년 시즌들만 못하기는 해요. 부상에 대한 여파도 있을 뿐더러 브라이언도 좀 털리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고, 브라이스 밀러 같은 경우도 안 좋아 지금 IL 내려가 있고 한 상황인데, 그래도 브라이언은 지표 자체는 계속 좋습니다. 워낙 좀 공격적으로 이제 압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씩 털리는 부분인데, 직전 보스턴전은 또 7이닝 무실점으로 굉장히 호투를 한 상황에 있어서 선발에서 그래도 우위라고 보고, 당장에 미네소타를 뭐 선발이라도 좀 앞서야지 좀 찍지 않겠습니까? 지금 이렇게 흐름이 안 좋은데. 그래서 이거 시애틀 승 보겠습니다. 시애틀 승. 시애틀이 유리하다. 다섯 번째, 미러키 대 피츠버그. 패트릭 대 애쉬크래프트. 요게 애쉬크래프트가 오늘 생짜 선발로 나오는 부분입니다. 이게 올 시즌에 계속 불펜으로서 주로 그 저 버러우즈인가? 그 고놈 뒤에 붙어 나오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불펜으로서 애쉬크래프트가 많이 활용됐었는데, 오늘은 이거 그냥 선발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올 시즌 첫 선발 등판이고, 물론 마이너에서 선발로 계속 뛰었었습니다. 이제 메이저에선 불펜으로 활용이 되다가 오늘 선발로 기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, 투구수는 한 89 정도? 애쉬크래프트 조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, 마이너 기록은 안 좋아요. 5점대입니다 애쉬크래프트가 마이너 기록 올 시즌. 올 시즌 마이너 기록 5점대,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이고, 패트릭은 지금 뭐 중간에 한창 좋았을 때는 뭐 신인왕까지도 거론이 됐었는데, 앞에 최근 두 경기는 무너졌습니다. 컵스전에 박살났고 4실점으로 박살났고, 애틀란타전도 5실점, 둘 다 5이닝 4실점, 5이닝 5실점, 피홈런도 다 맞았었고, 제구가 조금 흔들리면서 실투성 공이 들어가면서 흔들렸던 부분인데, 나쁘진 않기는 해요. 근데 무튼 최근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,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준수한 피칭들을 계속 이어가곤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로 갈 거면은 당연히 기대치면에서 패트릭이 높다라고 생각하고,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. 앞에 두 경기 털렸어도 그 전에 보여준 부분들은 좀 괜찮았었기 때문에, 다만 이닝 소화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마찬가지인데 뭐, 그죠? 그래서 승패로 갈 건 미러키가 유리한 것 같고, 어느 번은 다득점 사이드 보겠습니다. 애쉬크래프트 기본적으로 불안하고요. 이닝도 많이 못 먹을 거기 때문에 오늘 피츠버그 불펜도 많이 봐야 돼요. 필승조 자체는 피츠버그가 5월 좀 넘어서부터는 베드나도 계속해서 세이브 기록하고 있고 안정적인 부분인데, 나머지 애들이 못하잖아. 근데 길게 던져봐야 5이닝일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불안하고, 뭐 마찬가지로 패트릭도 최근 흐름은 안 좋긴 하니까 사실 뭐 3점 이상 줘도 크게 이상하진 않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밀승업 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보겠습니다. 배당 메리트는 제가 볼 때는 오버가 더 나은 것 같은데, 이 똥배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. 제가 봤을 때는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리고 피치도 경기력 자체는 준수해가지고 배당 메리트는 요쪽이긴 한데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똥배는 땡기지가 않아 별로. 그리고 이 경기 여섯 번째, 세인트루이스 대 시카고 컵스. 리베라 투어 대 벤 브라운. 컵스가 한창 이제 빠따가 죽어있다가 리글리 필드 이제 역풍에 그냥 빠따 그냥 푹 죽어있었는데, 요번에 시애틀 만나가지고 점수 그래도 좀 많이 냈죠. 앞선 경기들보다는. 근데 바람이 그렇게 불었는데도 빵빵 터지는 구간은 아니었던 게 좀 아쉽고, 세인트루이스는 신시내티 상대로 마지막 경기 뭐 지는 게 당연했어요. 에보이셨으니까 상대가 마이콜라스 때 수입전이기도 했었고, 오늘 또 이제 같은 지구끼리 매치업인데 선발 둘 다 불안합니다. 벤 브라운 같은 경우는 보리보리 쌀 유형이죠. 투피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실점 많이 주고, 그냥 이제 상대가 야 보리일까 쌀일까 맞춰버리는 순간 이제 그냥 장타 맞거나 하는 거야. 거기 소가 넘어가줘야지, 이제 아다리 잘 맞아야지 이제 좀 잘 던지는 부분인데, 구종 자체가 이제 투피치다 보니까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도 호투하는 날은 호투를 합니다. 분명 공 자체가 아주 나쁘진 않아요. 다만 이제 패턴이 맨날 똑같으니까
1 아니면 2잖아. 둘 중에 하나 그냥 때려 맞추기만 해도 이제 컨택이 어느 정도 돼버리고 장타가 나와버리니까 또 이제 포심을 많이 던지니까 그죠? 그래서 무너질 때는 실점 막 6실점 이상씩 하는 경기들도 뭐 종종 뭐 두세 경기 중에 한 번은 이제 그냥 터져버리니까 오늘도 결국에는 많이 불안한 상황이고 리베라토어는 4월 5월까지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기대치에 훨씬 웃도는 활약이었죠. 2점대였나 그때 당시에 엄청 좋았었다가 6월 들어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. 켄자전에 6월 첫 경기 4이닝 7실점으로 개박살 났고 그 다음 경기 토론토 상대로 5이닝 5실점. 직전 등판에 콜스를 찍긴 했습니다만 상대가 화삭이었어요. 6이닝 2실점. 그마저도 공은 별로 안 좋았어요. 전체적인 구종이 상당히 다양하긴 한데 이게 막 공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공 구윙이랑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좋거든요. 구종빨로 이제 상대 속여먹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제구까지 조금 흔들리면서 피홈런도 5월 말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늘었었고 5월 중순까지는 하나밖에 없었어요. 4월부터 5월 중순까지는. 근데 최근 5경기에서 이제 피홈런 5개로 늘어났고 한 부분에 있어서 8.5바 보겠습니다. 8.5바. 세인트루이스 기본적으로 이제 불펜에 대한 소모도도 있는 타이밍이고 컵스가 물론 불펜을 좀 아끼긴 했어요. 오늘도 이제 빠따전 가면서 필승조들에 대한 투입은 최대한 이긴 경기에서만 투입했죠. 그래서 뭐 프레슬리나 뭐 포메란츠 팔렌시아 오늘 다 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벤 브라운 자체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바가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8.5 보고 승패로 갈 거면은 저는 컵스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. 얘는 뽀록이라도 있는데 얘는 몇 점 줄 것 같아요. 상수로다가. 근데 벤 브라운은 뭐 아니면 도식이긴 한데 뽀록은 있으니까 거기에 세인트루이스 불펜이 좀 흔들릴만한 타이밍이어서 컵스가 나은 것 같긴 한데 제일 무난한 건 오바다. 메이저는 요까지 보고 나머지 경기들은 잘 모르겠습니다. 화삭 대 애리조나 모르겠고 밑에 이제 에인절스 보스턴이랑 샌디 워싱도 잘 모르겠어요. 원래 같으면 샌디를 가야 되는데 나는 콜레가 너무 못 믿겠어. 하필이면은 좌타 도베인 워싱턴 만나가지고 워싱턴이 요즘 빠따가 다저스 만나고 갑자기 살아나는 거 보고 좀 매섭네. 미첼 파커도 공 좀 돌아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. 경기가 좀 이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찍을 거면 2.5%이 나온 것 같아요. 워싱턴 경기. 에인절스 경기 진짜 모르겠고. 축구로 갑시다. 축구로 가서 오늘 축구 어떻게 되나 이거 엮어서 설명해야겠죠. 시애틀 대 파리 그리고 꼬마 대 보타포구. 같은 조니까 마지막 경기잖아요. 묶어서 가겠습니다. 놀랍게도 전제 1위는 보타입니다. 승점 6점. 2위가 파리, 3위가 꼬마. 기본적으로 승점이 동률일 때는 승자승 원칙입니다. 승자승 원칙. 파리가 몇 대 1? 4대 1 이겼나요? 4대 0이었나? 4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꼬마는 이겨도 이게 사실 시애틀한테 못 이겼습니까? 파리가 몇 점 차로 이기냐 싸움이잖아요 결국에는. 그래서 파리가 이기더라도 파리는 못 제낍니다. 파리는 못 제끼는 상황이라 결국 보타를 제껴야 되는데 이게 막 이것저것 설명하면 형님들 복잡하잖아.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은 꼬마가 보타를 제끼려면은 그러니까 파리가 무조건 이긴다는 가정하에 꼬마가 보타를 제끼려면 3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 돼요. 3골 차 이상. 대승이 필요합니다. 대승. 근데 보타고가 파리 전에 보여줬던 경기력은 사실 좀 놀라웠었거든요. 아무리 뭐 파리가 로테이션 돌렸다 한들 후반에 그래도 주전 라인업 많이 투자하기도 했었고 단순히 뭐 결과를 떠나서 보타가 당시 경기에서 보여줬던 엄청난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압박에 대한 강도, 콤팩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다만 공격에서는 사실 별 볼 일 없긴 했습니다. 그냥 진짜 수비 몰빵해가지고 엄청나 좀 힘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점수를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. 사실 보타가
파리전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시애틀전에는 2대1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시애틀이 전력이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. 미국 축구팀들이 대체로 전력이 이 클럽 월드컵 기준으로는 거의 뭐 하위권이에요. 하위권. 최하위권은 저기 뭐 아라인이나 저 오클랜드 이런 데고 그 위에 이제 미국 축구팀들 뭐 LA나 인터 마이애미나 뭐 시애틀 이런 팀들이 있는 부분인데 보타가 후반에 시애틀 상대로도 좀 밀리는 경기들을 좀 보여줬단 말이죠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팀 파리랑 보여줬던 경기력과 시애틀이랑 보여줬던 경기력이 좀 갭이 많이 나긴 했어요. 실제로. 저도 이거를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되나 하는 부분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져도 되는 상황이 좀 큰 것 같아요. 3골차 이상으로만 지지 않으면 되잖아요. 꼬마 같은 경우 분명히 전력적인 우위에 있고 보타가 공격적으로 사실 보여준 건 없어요. 시애틀전에서도 결정력이 좋았고 파리전에서도 결정력이 좋아서 넣은 거야 솔직히. 그죠? 이 팀이 뭐 공격적으로 몰아쳐서 넣은 건 아니란 말이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꼬마가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. 먹혀도 지키는 식으로 가면 보타가 결국 득점할 확률 자체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꼬마 승 쪽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전력상으로 괜찮지 않을까. 꼬마가 저는 파리한테 졌을 때도 좀 파리의 결정력이 좀 좋았던 경기 같아요. 꼬마가 엄청 못했다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결정력이 너무 좋았어 파리가. 그래서 직전 시애틀전에 공격적인 부분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AT 마드리드 승쪽이 괜찮은 것 같고 요거는 뭐 오바 아니면은 파리 사이드로 보는 게 맞겠죠? 마인승 쪽으로. 결국에는 전력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뭐 장난칠 때 아닙니다. 파리 시애틀 탈락 확정이긴 한데 물론 그래도 이제 한번 뭐 승점이라도 따보려고 노력은 할 부분인데 이 시애틀 같은 경우는 보타만큼 그런 강한 신체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. 여기는 이제 신체 능력 발로 파리의 약점이 이제 쪼꼬미들이 많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피지컬적인 좀 약점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었는데 시애틀은 그런 팀이 아닙니다. 공수 밸런스가 준수하고 나름 아기자기로 좀 썰어가는 느낌의 팀이기 때문에 보타처럼 그렇게 강한 압박이나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아니에요. 대신 이제 공격 전개 자체는 보타보다는 조금 다채롭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득점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. 시애틀이. 근데 최소 제가 봤을 때는 3골 이상 실점할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뭐 오바든 마인승이든 좀 골라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 인터 마이애미 대 파우메이라스인가? 아 이름 헷갈려. 대충 적을게 형님들. 그렇죠. 포르투 대 알아흘리. 여기 이제 브라질이고 미국이고 알아흘리가 이집트였나요? 헷갈리네? 이집트지? 부분인데 여기에도 조가 1위가 이제 파우메라스 승점 4점 2위가 이제 인터 마이애미 승점 4점 3위가 포르투 승점 1점 4위가 아라울리 승점 1점 요 두 팀 간의 맞대결이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골득실 때문에 이렇게 순위가 갈려 있습니다. 다만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. 근데 뒤지는 팀이 이겨버려야 되네. 비기면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겨버려야 되네요. 밑에 팀들이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있어요. 둘 다 파우메라스고 인터 마이애미고 둘 다 뒤집힐 가능성은 있습니다. 파우메라스는 이제 졌을 때 비기면은 그냥 둘이 올라갑니다. 그대로 1위, 2위로 둘이 올라가는데 파우메라스가 인터 마이애미한테 지면은 포르투랑은 비겼잖아요. 파우메라스가 비겼잖아요. 알아흘리는 이겨도 파우메라스를 제낄 수가 없어요. 승자승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기면은 여기가 져도 못 제낍니다. 포르투가 대승을 했을 때 지금 골득실이 지금 마이너스 3고 플러스 2잖아요.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대승을 했을 경우 포르투가 진출할 수 있고요. 반대의 경우에서 알아흘리가 이겨야 됩니다. 파우메라스가 이길 경우에는
왜냐면 포르투는 인터 마이애미한테 졌잖아요. 여기가 100대 0으로 이겨도 인터 마이애미 못 제낍니다. 아라울리가만 제낄 수 있어요. 아라울리가 대승을 했을 경우 제낄 수 있습니다. 여기 마이너스 2고 플러스 1. 대승을 하거나 뭐 대패를 하거나. 그래서 이게 2.5 언더 기준의 언더가 개정배고, 인터 마이애미 경기 사실 저렇게 언더가 정배를 받기 어렵거든요. 미국 축구 베팅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기준점 맨날 3.5 기준점 받는 팀인데 3.5도 오버가 정배일 때 있고 막 이러는데 2.5가 1.4배? 이건 진짜 귀해.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기준점인 것 같아 내 생각에. 메시 시대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볼 기준점인 것 같은데. 그래서 이게 다른 부분보다도 이게 B조거든요. 이 네 팀이 B조고, A조가 앞에 이제 파리 AT 저기 보타 여기가 이제 A조인데, 보셨다시피 AT 마드리드가 대승을 거두지 못하면은 1위가 보타예요. 1위가 보타고 2위가 파리입니다. 이게 대진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? 이게 B조라고 말씀드렸죠. 여기가 A조 1위랑 B조 2위랑 붙어요. 그리고 B조 2위랑 A조 1위랑 붙습니다. A조 2위가 누구라고요? AT 마드리드가 3대 0 이상 거두지 못한 파리가 2위야. 여기는 그러면은 1위가 파리랑 붙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맞아? 이게 좀 복잡해. 물론 AT가 대승을 거둬버리면 파리가 1위, AT가 2위가 되니까 뭐 누굴 만나든 강팀이랑 붙는데, 또 모르지. 또 대승을 할 수도 1마일 배당 2점대니까 뭐 대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해외 쪽에서는 뭐 대승각도 있다고 좀 보는 것 같은데, 좀 얽히고 설켜. 이게 어떻게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모르. 여기 4시 경기고 앞에 이제 그러니까 A조 경기가 4시 경기예요. 4시. 그리고 뒷 경기가 10시 경기예요. 10시. 경기 끝나고 결과를 안 상태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. 이렇게 만약에 나와버리면 이게 누가 1위를 하려고 해? 이거 누가? 16강에서 파리 만나서 떨어질 텐데. 그죠? 1위 하면은 야, 1위로 진출했어? 근데 왜 상대가 파리지 이거? 잘못된 거 아니야? 이렇게 돼버린다니까? 물론 여기가 파리, 여기가 AT가 돼버리면은 상관없이 그냥 서로 파리보다는 AT가 나으니까 이기려고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. 그렇다고 서로 뭔가 지려고 하기에는 이 두 팀의 경기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만약에 둘 중 한 팀이 대승하고 있어봐. 모르는 거잖아, 경기 결과는. 애매해, 뭔가 배팅하기가, 이 두 경기가. 개인적으로 그냥 순수 전력방으로 봤습니다. 저런 거 생각하기 귀찮아가지고 순수 전력 싸움에서는 저는 인터 마이애미가 파우메이라스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. 지난 포르투전도 인터 마이애미가 진짜 메시의 그 그림 같은 프리킥골로 승리를 거뒀잖아요. 전력 자체는 인터 마이애미가 떨어져. 이 네 팀 중에 가장 떨어집니다. 가장 떨어져요. 이 둘보다도 약해 인터 마이애미가. 이게 메시 때문에 그렇지. 메시 한 명이 그냥 신이 한 분 계시니까 이게 나머지 이제 애들을 캐리를 할 뿐이지 전체적인 전력은 떨어져요. 인터 마이애미가. 파메라스가 지금 공수 밸런스 자체가 너무 좋은 모습을 앞선 두 경기에서 보여줬었고 해서 전 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든다. 그러니까 일부러 지려고 하진 않는 이상은 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거 이거 뭐 무배당 2점대 배당이라 이거 뭐 승무 배팅도 못해. 그래서 무승부만 봤어요. 무승부. 마이애미도 어쨌든 대패 자체는 조금 피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으니까. 그리고 무승부 해가지고 그냥 사이좋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. 개인적으로 무승부 쪽으로 본 거고, 포르투 대 아라을리는 일단은 포르투가 지금 감독 체제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어떤 팬들의 기대치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. 경기력 자체가 너무 형편이 없다. 직전 인터 마이애미전 패배도 말이 안 되고 사실 한 부분에 있어서 정배를 받은 상황이 특히나 1점대 정배잖아요. 안 가고 만다. 차라리 이거 찍을 바에 뭐 차라리 파리만이나 뭐 꼬마 찍고 말지 포르투를 왜 가? 지금 클럽 월드컵에서 가장 욕먹고 있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. 이따구로 축구할 거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라을리 프렌 보겠습니다. 아라을리 프렌은 유럽 팀 중에서 지금 가장 최악이다. 이도저도 아니고 선수들의 어떤 동기부여나 몸 상태, 뭐 감독의 전술 다 안 좋아요. 그냥 경기를 보면 답답함밖에 안 느껴져. 그래서 2점대 배당인 그나마 아라울리 프렌 정도 봐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기까지. 궁금한 거 질문 주시고
아유 파리가 B조네. 그거 제가 A조 B조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뭐 똑같아요. 결국에는 A조 1위 B조 2위 붙는 거나 반대로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. 아무튼 추천하고 즐겨